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보니까 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아마 결의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저 당선자 대회이죠. 당선자 연찬회, 어제 오늘 있었던 당선자 연찬회에서 아마 상당수가 아마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당선자들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전국위원회하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보면은 뭐 당원 당규도 조금 개정하고 그래야지 현재 당원상 보면 8월 31일 이전에 보면 전당대회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기를 심재철 체제 때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5월 28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시키고 5월 29일 한국당과 합당을 마무리하기로 뭐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은 사실 통합당 또 우파의 지금 맏형인 통합당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비대위 가서 10개월 비대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전당대 내년 4월 5월에 열면은 그때 지금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 또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아쉽더라도 처음부터 뚜벅뚜벅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초재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84명 중에 40명이 초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르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돼야 하는 거야? 우왕좌왕하면서 아니 어쨌든 이럴 때는 경험 많고 뭐 이런 김종인 씨라도 와주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보면 결국 아직도 보면 인큐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아직 초선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한다 하니 제가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5월 8일 당선되었을 때 3가지 숙제가 있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5월 28일, 5월 29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바로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뭐 결정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무소속 4명 그러니까 김태호, 홍준표 등 무소속 4사람의 이 문제는 그야말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충 흐름은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보면 이제 3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서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제 김종인 측에서 밀고 당겼던 모양인데 결국 김종인 측에서 밀어붙였던 대로 4월 7일 있게 될 보궐선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공천하고 선거운동까지 다 치르고 거기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흔한 얘기로 뭐 거취를 결정하겠다. 성적이 좀 더 하겠다는 얘기죠. 참 비정상을 갖다 1년 가까이 하면 그냥 그 정당도 참 큰일입니다. 지금 이 정당 김병준 비대위 7개월 했죠. 아니 비대위가 이번 2016년도 비대위가 몇 번째 비대위입니까? 뭐라고요?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8번. 앞에 있는 우리 아는 후배 녀석이 10년 동안 8번이라는데 앞에 김무성 이런 빼고 그건 그 당시의 비대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비대위까지는 2016년에 보면 기억나시죠? 김희옥 비대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김희옥 비대위 대선 끝나고 나선가요? 보면 임명진 비대위. 또 임명진 비대위 또 끝나고 나니까 지방선거 지고 나니까 나온 게 바로 김병준 비대위. 또 김병준 비대위 이제 끝나고 황교안 대표 체제 1년 하다가 이번에 또 보면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참 보면 5년 동안에 거의 한 80%를 갖다가 비대위 한다면 그 당도 참 어지간한 당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갖다가 뭐 지원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뭐 보면 당 체질도 환골탈 때 개선하자면은 김종인 씨 같은 짜르가 필요해. 또 김종인 씨가 큰 욕심이 없을 테니까 사람 앞으로 대선 주자도 키울 거야.
아니 무슨 뭐 김종인 대표가 무슨 인큐베이터, 그것도 뭐 속성 SF 영화에 나오는 인큐베이터입니까?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을 갖다 덜렁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8개월 만에 사람을 덜렁 대권 주자로 키우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제가 장담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10개월 가는 순간 그나마 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 아예 크지 못하는 큰, 원래 나무가 크면 그 밑에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 체질 개선한다고요? 제가 봐도 지금 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의존적, 나쁘게 하면 노예적 근성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과 자기 요만큼 이익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래아들들의 결합체였던 것입니다. 체질이라는 것이 사람 체질과 사람 성격도 평생 살면서 안 바뀌는 법인데 이게 일주일 속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망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 김종인 비대위 어차피 출범 이제 5월 28일 날 출범하면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돼야죠. 김종인 대표도 1940년생, 이미 81세입니다. 내년 82세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잘하기 바라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정말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뭐 사람 키운다? 그건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고, 뭐 당 체질 계산한다? 정말 백년 하청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결단력 있는 짜르, 김종인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황태순 TV에 보면 많은 댓글들이 붙는 게 있습니다. 왜 너는 요즘 이번에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논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저는 보면은 결국 이번에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한 20명 좀 넘는 낙선인들이 보면은 선거 무효소송 내지는 당선 무효소송을 냈고, 그에 따라서 증거 보전 신청을 갖다가 대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제가 2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5월 15일까지 원래 선거 당선인 결정일 후 한 달 동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4월 16일 아침부터 지금 오늘 22일까지 거의 몇 주입니까? 한 달 일주일이 지났어도 점점점 커지는 것이 선거 부정 의혹입니다. 보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파도 보면은 조갑재 TV의 조갑재 선생, 또 이쪽에 보면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 했던 공병호 박사의 공병호 TV가 그야말로 양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쪽에서는 봐라 이러 저러 한 거니까 이거 분명히 부정선거다, 바뀔 수 없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미래통합당 이번에 강남에서 당선됐죠. 유규준 의원의 친동생입니다만은, 유경준 전 통계청장, 미국에서 뭐 경제학 박사 하신 분이죠.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와서 요즘 이른바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거로 되고 있는 미국의 미베인 교수의 그것은 아예 사전 전제 자체, 그러니까 그 미베인 교수의 그 프로그램은 맞지만은, 그러니까 수식은 맞지만 숫자를 잘못 개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은 기다 아니다, 이게 보면 뭐냐니까 좌파 쪽에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좀 우파 내부에서 한쪽에서는 왜 부정선거인데 너희는 침묵을 지키느냐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월 15일 이후에 지금 거의 40일이 다 되어가도록 여기 대해서, 물론 우리 좀 김영광 실장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얘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뭐 통계니 뭐니 하는 것은 재검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선거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경욱 의원의 그런 주장들이 어쨌든 대법원의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조만간 증거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검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갖고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서 빨리 그 한 부분을 갖다 재검표. 왜? 우리가 과거 2003년에 해봤거든요. 그 당시 이회창 후보 측에서 이게 이렇게 질 수가 없다. 57만 표 차이 나는 부분. 그래서 재검표를 요청해서 1000만 표를 다시 깠습니다. 1000만 표를 다시 깠는데 실제 보면 0.00 몇 %가 바뀌어갖고 당시 서청원 대표 돈만 꼬박 7억 물고 그 다음에 대표직에 사퇴한 적이 있죠. 제일 좋은 건 빨리 대법원에서 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표를 실시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우파 내부에서 서로 갑론을박 서로 총질하는 가운데 점점 더 고름펴져가고 어떻게 보면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조갑재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깠는데 재검표를 했는데 한 서너 표, 한 4대 표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 중간에 애매하게 걸친 부분에 그거 갖다 이제 다시 결정하면 그래서 부정선거 없었다 하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이 결정이 난다 한들 지금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의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무슨 지수가 있다, 0.39라는 지수가 있다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투표 분류기에 무슨 광학 센서가 있다 계속 갈수록 그야말로 의혹 그야말로 의심이 의심을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쪽에서 못 믿겠다, 한쪽에선 믿어야 된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우파 내부에서 마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에 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갖고 서로 쫙 마치 홍해바다 같이 쫙 쪼개진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앙금이 안 풀렸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유수한 경제학자 출신의 김종인 박사, 김종인 비대위가 우선 사람을 키운다, 당 체질을 개선한다, 뭘 어쩌다 이렇기 전에 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 적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많은 이번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때로는 허탈감, 좌절감, 상실감, 망실감 이런 등등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흔한 얘기로 조그마한 것 나와도 이거다 저거다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종인 박사가 이렇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이거다 라고 결정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2022년 대선 짧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정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정리하는 한 포인트가 될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부산은 물론이거니와 또 몇 군데 보궐선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서로 4분 오열되어 있는 우파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뭉쳐야 됩니다. 뭉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 구실, 그 촉매제 구실의 첫 번째 단초는 지금 가장 서로가 서로 간에 당장 유튜브 한번 틀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쫙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저는 또 우파하고 좌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쫙 이 우파 내부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너무 저는 큰 기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마음을 갖다가 좀 전체 50대 50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 40대 60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 합쳐서 물론 100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을 통해서 미래통합당, 우파, 보수정당은 뭔가 다르다 하는 부분을 갖다 보여줘야 될 겁니다.